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누구보다 화목하고 조용하던 저희 집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좋게 풀리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친정이야 뭐 오빠랑 부모님 두 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문제는 시가족들이에요. 남편을 포함해 총 3남매인데 저희 남편이 둘째입니다.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5살 많아요. 시누이는 저랑 동갑이고요.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느낀 시가의 모습은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뒤로 혼자 남겨진 시아버지를 3남매가 우애 좋게 돌아가며 잘 모시면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직장에 은퇴하셨고 시골에서 혼자 사시다가 지금은 아주버님네와 함께 살고 있어요. 여기에도 사연이 있는데 사실 새남매 중에 아주버님이 가장 형편이 좋지 않거든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아버님이 평생 열심히 일하셔서 자식들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키셨는데 그중에서도 아주버님이 가장 성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잘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얌전히 회사 생활에만 성실하게 임해온 남편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에요. 실제로 남편보다 월급도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돈 때문에 허덕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주버님의 특별한 취미생활 때문입니다. 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도 많은 편이고 술자리나 조기축구회처럼 바깥 활동이 끊이지를 않아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방에 틀어박혀 핸드폰만 쥐고 산답니다. 형님한테 들었는데 핸드폰으로 뭘 그렇게 하는가 해서 보면 무슨 주식이니 코인이니 맨날 그런 채널들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야 개인 취미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아주 작은 돈만 생겨도 여기저기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투자라는 게 전문가들도 돈을 벌기 힘들 만큼 어려운 분야 아닙니까? 근데 겨우 유튜브에서 배운 지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형님이 아무리 화를 내고 말려봐도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며칠 잠잠하다 싶다가도 또 찔끔찔끔 투자를 하더래요. 결국 몇 년 전에 그나마 모아놨던 500만 원을 홀랑 날렸고 그때 형님이랑 이혼을 한 해 만에 아주 난리를 치른 후에야 조금 잠잠해졌답니다. 사실 아주버님이 제대로 정신을 차린 건 시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큰집 애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둘 다 중학생이거든요. 하지만 방이 두 개뿐이라 둘이서 자기 방을 가지고 싶다고 엄청 싸웠나 봐요. 그렇다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에는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은퇴하고 혼자 살고 있는 아버님을 꼬신 거죠. 본인들이 아버님을 모실 테니까 당시에 아버님 집을 팔아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요. 물론 그런 속마음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연세 많으신 아버님이 혼자 계신 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합가를 제안했으니까 저희나 아버님 역시 그런 줄만 알았지요. 솔직히 아버님과 아주버님네의 합가 소식은 저에게도 꽤나 희소식이긴 했던 게 저야말로 혼자 지내시는 아버님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온화하고 심성이 착하신 분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싫은 소리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자식들한테뿐만 아니라 며느리들도 존중해 주세요. 거기다 당신께서 할 수 있는 일은 알아서 척척 하시는 편입니다. 하다못해 저희 집에 한 번씩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때마다 꼭 설거지나 상 차리는 걸 도와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못하게 하긴 했지만 아무튼 격식 차린다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식들한테 피해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다 보니 아버님이 합가를 결심하기까지 아주버님과 형님의 꽤 오랜 설득이 필요했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그렇게 아버님이 아주버님네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전보다 더 자주 아버님을 찾아뵈었고 그러다 보니 가족들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더라고요. 아쉽게도 시누이는 따로 시집가서 멀리 사는 바람에 매번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끼리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5만 원, 10만 원씩 보태주면서 아쉬움을 달랬지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문제될 게 뭐가 있나 싶으실 텐데 돈이라는 게 진짜 요물이긴 요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 정도 화목하던 저희 시가족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게 바로 이놈의 돈 때문이거든요. 시작은 형님과 아주버님의 부부싸움으로부터였습니다. 하루는 형님이 더 이상 아주버님 같은 사람이랑 못 살겠다고 짐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니 충분히 그럴 만도 하더라고요. 아니 글쎄 형님 친정 부모님께서 정년퇴임을 하시고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신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퇴직금 받은 거랑 집한돈을 합쳐서 미리 상속을 해주셨나 본데 위로 오빠만 있던 형님이 받은 돈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되었답니다. 하지만 어떻게 빼돌렸는지 아주버님께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는 이유로 그 돈을 전부 코인인가 뭐시긴가에 몰빵을 해버린 거예요. 형님 말로는 아주버님이 꾸준히 구독하고 보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정치인과 관련된 테마코인이라면서 추천을 해줬다고 6개월 안에 무조건 세네 배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습니다. 더 웃긴 건 그 채널을 구독하는 아주버님과 비슷한 사람들 중에 아주버님만큼 큰 금액을 투자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주버님보다 훨씬 돈 많은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겨우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정보만 믿고 돈을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왜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뭐에 씌였는지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돈을 전부 밀어넣어 버린 거지요.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고 와이프가 부모님한테 미리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말이에요.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고 허구한 날 사워대는 형님과 아주버님 사이에 끼어있는 아버님이 신경 쓰여 일단은 저희 집에 머무르게 해드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할 것처럼 하던 형님도 한 달인가 지나니까 다시 은근슬쩍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때는 저도 뭐가 맞는 답인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버님이 약속했던 6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세상에나 진짜로 대박을 쳐버린 겁니다. 투자금 1억 5천이 4억이 넘는 돈이 돼버렸고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축하 무드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동안 죄인처럼 어깨 한번 펴지 못하던 아주버님은 한순간에 의기양양해졌고 형님은 매일같이 저희 가족들을 불러다가 뭐 필요한 거 없냐면서 비싼 음식들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탐낼 만한 성격의 돈도 아니고 그저 작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면 감사하게 받겠다 말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부러운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저나 남편 둘 다 성격 자체가 주식이나 투자 같은 거에는 아예 관심을 둔 적도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 큰돈을 벌게 된 건 축하할 일이지만 그 과정 자체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자주 불러서 식사도 같이 하고 저희한테 뭐라도 당장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2주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오히려 전보다 더 연락이 뜸해졌다 싶었지만 이상하게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괜히 돈 때문에 엉겨붙는 모양새가 될까 싶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벼랑간 아버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께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동네 근처에 적당한 가격에 전세집을 하나 알아봐 달라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때만 해도 저와 남편은 전혀 사태 파악이 안 돼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여쭤봤지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아들네는 따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며 아버님은 이전처럼 혼자 나와서 살기로 했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남편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고 아버님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신 채 본인 이사하는 것만 좀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 자초지종을 여쭤봐도 아버님은 묵묵부답이셨지요. 결국 화가 난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이 서로 욕을 하고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싸우는 모습은 그날 처음 봤네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더군요. 안 그래도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학군이 좋은 동네에서 자리를 잡고 싶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버님이 산책할 공원이나 지금 알고 지내는 친구분들과도 헤어져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들만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아버님이 합칠 때 주신 돈으로 저희 집 근처에 전세집 하나를 얻어주기로 했다는데 아니 자기들이 이사 가는 건 가는 거고 설령 아버님이 마지못해 동의를 했다고는 해도 최소한 저희나 신우네랑 상의는 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결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내려버리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막말로 애들 교육 환경이니 뭐니 하는 건 누가 들어도 핑계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들어오니까 그동안 같이 살고 있던 아버님이 짐덩이처럼 느껴진 거겠죠. 그 와중에 아주버님은 형님 편을 들면서 너희 형수가 아버지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고맙다 인사는 한 번 못할 망정 성질부터 내는 남편을 비난까지 하는 거예요. 막말로 큰 집으로 이사 가고는 싶은데 그럴 만한 돈이 없다 보니 그래서 아버님 모시기로 한 거 누가 모를 줄 압니까? 물론 시아버지 모신 건 분명히 칭찬받을 일이긴 하지만 애초에 본인들이 필요해서 모신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아주버님네는 급하게 이사를 가버렸고 최초에 아버님이 집 구할 때
주신 1억 5천만 원도 전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그동안 아버님 모시고 사느라 고생한 대가라나 뭐라나 하면서 5천만 원은 빼고 1억만 돌려주더라고요. 그 돈으로 저희는 일단 아버님이 사실 만한 전셋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하루아침에 버림받듯 혼자 살아야 할 아버님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지요. 거기다 화조차 내지 않으시고 그냥 체념한 듯한 아버님을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를 측은함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아주버님과 형님이 투자 사건으로 인해 크게 부부싸움을 했을 때 저희가 잠시 아버님을 모신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당시에 아버님과 함께 사는 동안 불편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애들도 할아버지를 상당히 따르는 편이었고 저나 남편도 집에 어른이 계시니까 왠지 모르게 든든하기도 했고요. 결국 며칠 동안 남편과의 긴 대화 끝에 그냥 아버님을 저희 집에 모시기로 결정해버렸어요. 지금까지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에게 누구보다 잘해주셨던 분이고 단지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접 받을 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당연히 아버님은 처음엔 완강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본인 건강도 괜찮고 하니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다고, 그리고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남편보다 며느리인 제가 나섰어요. 요양원에 가실 때 가시더라도 지금은 저희가 모시게 해달라고요. 그러면서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애교도 섞어가며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버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지요. 당시 저희 집이 28평이었는데 한동안은 애들이 어리다 보니 상관없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섯 식구가 살기엔 부족하다 싶어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네요. 물론 아버님께서도 돈을 보태주셨고요. 단기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긴지라 정신이 없었지만 제 예상대로 아버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더라고요. 특히 아버님이 오신 후로 저희 애들이 가장 좋아했지요. 틈만 나면 할아버지 옆에 붙어서 책 읽어달라 옛날 이야기 해달라 졸라대는 통에 제가 할아버지 피곤하시다 혼을 내도 소용이 없을 정도라니까요. 아버님이 비록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셔도 속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믿었던 큰아들 내외에게 쫓겨나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나마 저희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드리고 손주들 재롱이 효과가 있었는지 조금씩 아버님 얼굴이 밝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네요. 제가 아버님을 모시자는 결정을 내렸을 때 남편과 시누이는 몇 번이고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했지만 정작 이번 사태의 주범인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심지어 본인들이 새로 이사한 집 주소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가끔씩 전화를 해보는 모양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잘 받지 않는 눈치였지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이제 우리 가족 중에서 아주버님네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는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데 그걸 모른 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너무 괘씸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아니 다른 가족들이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뭘 사달라고 했습니까? 단지 아버님 모시고 잘 살아주기만을 바랬는데 그깟 돈 좀 생겼다고 아버님과 다른 식구들을 등지고 살겠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아무튼 한바탕 소란이 잠잠해질 무렵 뜬금없이 제 전화기로 형님이 연락을 해왔어요. 뭔가 다급해 보이는 형님의 목소리에서 저는 분명히 뭔가 큰일이 난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평범한 안부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글쎄 아주버님이 그놈의 코인인가 뭐시긴가에 또 큰돈을 투자했다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날려먹었답니다. 형님 말로는 이사하느라 돈을 거의 다 써버렸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할래야 할 수가 없을 거다 싶어 안심을 했었대요. 하지만 이번에도 진짜 확실한 투자 정보를 구했다며 여기저기 돈을 구해보던 아주버님이 급기야 새로 이사간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해버린 거지요. 분명히 저번처럼 세네 배 뻥튀기가 될 거라며 호언장담을 하면서 말이에요.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난번에는 종잣돈이 적어서 그것밖에 못 벌었다고 이번에는 부동산 대출도 모자라서 주변 지인들한테 돈까지 빌려서 총 3억을 투자했다는데 코인 가격이 내려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거래소에서 폐지가 되어버렸답니다. 결국 하루아침에 빚쟁이 신세가 돼버린 형님은 지난번 아버님에게 돌려준 1억을 언급하면서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냐 아버님께 이야기 좀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또 양심은 있었는지 아버님한테 바로 전화는 못하고 저한테 한 모양인데 어림도 없는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전후 사정을 전부 들은 다음 제 입에서 흘러나온 첫 마디가 꼴 좋네요 였거든요. 그렇게 매정하게 시아버지 버리고 도망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또 도와달라 그러냐. 진짜 최소한 인간이라면 지금까지처럼 평생 연락하지 말고 살라 그랬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 번 연락도 없었던 주제에 자기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또다시 빈대붙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 진짜 한심하고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뭐라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하길래 저는 그냥 전화 끊어버리고 바로 차단을 걸어버렸네요. 당연히 남편이랑 아버님께도 통화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역시나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고 아버님은 당신께서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도 한참 잘못 시켰다며 침울해하셨습니다. 저는 행여나 마음 약해지지 마시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솔직히 이쯤 되면 이젠 가족이고 뭣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님도 처음엔 많이 상심하신 듯 보이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예전처럼 웃고 말씀도 밝게 하고 계세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으로는 조금이라도 본인 건강이 안 좋아지면 요양원에 보내달라 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딴집 며느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아버님께서 저희와 함께 살아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라면 사족을 못 쓰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힘닿는 데까지 아버님을 편하게 모실 계획입니다. 신우도 얼마 전 저희 지역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아버님을 찾아와서 아버님께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하고 있고요. 뭐 아주버님을 아예 없는 자식 취급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남은 우리 식구들끼리라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